광고 같은 거 하면 없었던 잇몸이 자라 올라온다고 광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잇몸 재생약은 치료제가 나와요. 치주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고 요새는 일반인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약인데, 실제로 뼈가 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치주는 판매하는 건 쓰면 안 되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은 치주 질환 때문에 내려가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잇몸 재생약인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잇몸 재생약이라는 게 뭘까요?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잇몸 재생약이랑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잇몸 재생약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잇몸 자체가 잇몸만 있는 건 아니라 그 안에 치조골, 뼈가 있어야 되고 그 뼈 안에는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없는 자리에는 뼈가 있기가 어렵고요. 치아 주변에 뼈가 있고 그 위에 잇몸이 있는 건데, 뼈가 없이 잇몸만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광고 같은 거 하면 없었던 잇몸이 자라 올라온다고 광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잇몸 재생약은 뼈랑 치주인대, 치아 주위 조직을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위에 잇몸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잇몸 재생약은 가능해요. 치주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잇몸을 재생하는 거는 잇몸이 내려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고 붓고 피나고 하는 거거든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잇몸 재생약들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는 겔 타입의 바르는 약이 있고, 재생인자, 효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치약이나 겔 타입의 약도 있고, 두 가지가 가장 준 것 같아요. 염증을 줄여주고 재생해주고 그 안에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몸 안에 굉장히 많은 거고, 필러 가장 주된 성분이 히알루론산이거든요. 몸 안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약들로 되어 있는 잇몸 재생약이 있는데, 밖에서 바른다고 크게 효과를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치약 형태로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까요? 치약 형태로 잇몸 재생 효과를 본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치주에서 판매하는 건 쓰면 안 되는. 이게 근데 잠시만요. 또 위험한 발언인가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은 치주 질환 때문에 내려가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치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선행이 되셔야 돼요. 치주 질환이 있고 염증이 많은데 잇몸 재생약을 아무리 좋은 성분을 거기다 넣는다 한들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는 그런 성분을 주면 효과를 좀 볼 수는 있어요. 잇몸이 재생이 된다, 없었던 잇몸이 자라난다라기보다는 잇몸이 좀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내려앉은 잇몸은 차기가 어려운 건가요? 한번 내려앉은 잇몸을 다시 채우려면 그 안에 있는 치주 조직, 뼈를 먼저 만들어줘야 잇몸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었던 게 새로 생겨나기는 어려워요, 약으로는. 치과 의사들이 하는 잇몸 재생약, 트라우만이라는 회사에서 엠도게인이라는 치료제가 나와요. 치주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고 요새는 일반인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약인데, 치주 질환에 대한 처치를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이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기어 있는 곳에 그 약재를 넣으면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 치조골 형성을 촉진해요. 실제로 뼈가 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뼈가 자라야 위에 있는 잇몸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건 잇몸 재생이라기보다는 치주 조직을 보강을 해주는, 뼈가 많이 녹아서 흔들리고 빼야 되는, 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살려서 계속 쓸 수 있는. 환자들이 밖에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치료를 통해서 들어가는 약재이기 때문에 공간에 짜놓고 다시 밖에서 봉합을 해서 막아놔야 되는 재료거든요. 유효 성분을 넣어놓으면 네.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뼈가 만들어져요. 관리만 잘하면 그 상태로 계속 가시는 거고요. 일회성 약제가 아니라 치료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주 조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제가 원래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거기다 뼈 이식을 해도 원래 우리가 바라는 형태 치주 조직의 형성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재료가 수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근데 만능은 아니에요. 실제로 잇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효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걸 먹으면 좀 좋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예전에 괴혈병이라고, 비타민 C가 되게 부족하면 잇몸이 붓고 치아가 뚝뚝뚝뚝 빠져요.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대항해 시대, 배를 오래 타면 괴혈병으로, 그래서 레몬즙 주고, 게임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레몬이 꼭 있거든요. 비타민 C를 드시면 잇몸에 좋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잇몸에 좋다가 아니라 비타민 C가 너무 부족하면 잇몸에 안 좋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큐엔자임, 재생, 촉진 이런 쪽으로 되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케일링이라 필요한 경우에 잇몸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 돼요. 약을 드시는 건 분명히 좋은데, 일단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죠. 치과 치료가 선행이 무조건 돼야 뭘 해도 효과가 좋다. 아니, 양치질만 잘하셔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잇몸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회복이 느린 편인가요? 점막은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른 조직이에요. 잇몸은 되게 빨리 나아요. 흉이 안 지게 낫는
피부 조직이에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좀 더디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는 회복이 좀 더디거나 다른 피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회복이 좀 빠른 편이에요. 포켓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양치질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치과에 오셔서 자기 잇몸 상태를 진단을 받으시고 깨끗한 잇몸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드시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치주 조직의 염증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문제를 많이 키워서 병원에 오실 수 있어요. 한번 내려간 잇몸은 되살릴 수 없다. 절대 불가능. 병원 수가 너무 많아서 적절한 진단 하에 되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쉽지 않죠. 미래에는 가능할까요?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셀 프린트라고 3D 프린트처럼 셀 프린팅을 해요. 세포를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되게 수년 전에 나왔었던 건데 식도암이나 이런 거 수술하시면 식도를 잘라내잖아요. 그 부분을 셀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서 이식을 해요. 자기 세포로 셀 프린팅을 하면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적고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 치아에 뼈가 프린팅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치아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기술이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셋